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마케터 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바로 클렌징 밤의 정석, 클렌징 밤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작년쯤에 클렌징 밤에 입문하고서부터 뭔가 클렌징계의 신세계에 입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정말 그 후로 클렌징 밤을 정말 예찬하면서 주변에도 영업을 많이 하기도 했고, 실제로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콘텐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항상 달리는 댓글들이 클렌징 밤에 대해서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뭔가 이번 영상은 그런 클렌징 밤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Q&A식으로 이번 콘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얼굴에 물을 묻히고 손바닥에서도 밤을 물로 거품 내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일단 절대 안 됩니다. 클렌징 밤도 기름이에요. 일단 그러기 위해선 이 클렌징 밤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클렌징 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메이크업과 화장품을 기름으로 녹여준 다음에 2차적으로 물과 만나서 유화 과정을 거쳐서 그 노폐물들을 씻어내고 닦아내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클렌징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화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이 기름으로 화장품과 노폐물, 이런 찌꺼기들을 녹여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물에 손을 묻히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뜬다, 두 번째 바른다, 세 번째 롤링한다, 네 번째 유화한다, 그리고 씻어낸다. 이게 가장 정석적인 루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루틴을 일단 잘 기억하시는 게 바로 다음 질문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매일 한 번 사용하는 건가요? 겨울철 사용 횟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본인이 메이크업을 했거나 선크림을 적어도 바른 날에는 사실은 매일 사용해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저자극 클렌징 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자극 클렌징 밤을 매일 썼을 때 그렇게 무리가 없으나, 본인의 피부 컨디션이 조금 나빠지는 날도 있을 거고 조금 자극이 심한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조금 클렌징 밤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주고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밀크로 대체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는 세안 루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클렌징 밤 추천 좀요. 아까 두 번째 질문과 조금 연관돼서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닐라코 클렌징 밤을 굉장히 잘 쓰고 있었습니다. 용량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좋았고요. 클렌징 밤이 대체적으로 요즘 나온 제품들이 좀 비싸게 형성된 경우가 많은데, 얘는 정말 할인할 때는 10,000원대 후반 정도에도 대용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획 세트처럼 판매할 때가 많아서 굿즈 같은 것도 모으는 재미,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정말 장점들이 많아요. 정말 세정력은 강한데 자극은 정말 없이 순하게 클렌징이 가능하고, 셔버처럼 부드러운 제형감이라서 세안감에 있어서 만족하는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 얼마나 퍼야 되나요? 일단 클렌징 밤 양 조절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스패츌러로 부위별로 나눠서 세안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양볼, 코, 이마, 턱 이렇게 5가지를 나눠서 양 조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한 부위당 한 500원 정도, 코나 턱같이 조금 적은 부위에는 한 100원 크기 정도만 발라주셔도 적절한 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적은 양을 사용하다 보면은 피부에 마찰이 심해서 조금 자극이 갈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면은 유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적절한 양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메이크업한 상태에서 바로 클렌징 밤으로 한번 클렌징 해주고 2차로 클렌징 폼 사용하면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 클렌징 밤 하나로 요즘 2차 세안까지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은 세정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정말 그 몇 퍼센트 남은 잔여물 때문에 트러블이 간혹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2차 세안까지 꼼꼼히 세안하는 게 조금 더 정석적인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2차 세안도 마찬가지로 좀 저자극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마무리 해주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아무리 저자극을 쓰더라도 피부에는 자극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더 자극이 덜한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본인 피부 컨디션을 조금 더 건강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째, 피지도 잘 빠지나요? 여러분 진짜 잘 빠집니다. 이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오일 같은 제품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름을 녹여내는 과정에서 되게 그 알갱이 같은 게 만져질 때가 있어요. 특히 이게 코나 나비존에 있는 딱딱한 피지들이 뽑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클렌징 밤을 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피지 관리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클렌징 밤을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블랙헤드도 잘 빠지나요? 위와 같은 맥락이긴 한데 솔직히 1회 사용으로 블랙헤드가 싹 빠진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블랙헤드나 피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클렌징 밤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블랙헤드도 충분히 개선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클렌징 밤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본인의 블랙헤드도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8번째 질문, 메이크업 안 한 상태에서 해도 되나요? 아까 추천드렸던 이 바닐라코 클렌징 밤 같은 경우에는 순한 저자극 클렌징 밤이라서 사실 매일 사용해도 부담이 없지만 굳이 메이크업을 안 한 상태라면은 클렌징 밤을 사용할 이유는 사실 없기는 해요. 클렌징 밤의 목적 자체가 좀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같은 거를 녹여내서 깨끗하게 세안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화장을 안 했다 하면 굳이 더 자극을 줄 필요는 없고 클렌징 폼 정도로만 세안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번째, 스패츌라를 직접 얼굴에 덜어내는 건가요? 이것도 아까 질문과 비슷하긴 한데 웬만하면 스패츌라로 하는 게 조금은 편해요. 아무래도 초보자이신 분들은 양 조절을 하는 게 손으로 하기엔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클렌징 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스패츌라로 퍼서 양 조절을 하고 얼굴에 덜어내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번째 질문, 이 스패츌라는 어디서 팔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진 이 스패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올리브영 기획 세트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 바닐라코 클렌징 밤이나 다른 클렌징 밤에 이런 플라스틱형 스패츌라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스패츌러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스패츌러 굳이 따로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번째, 클렌징 밤이랑 오일이랑 다른가요? 클렌징 밤이랑 오일이 같은 기름이라는 거는 똑같고 사용 방법도 똑같아요. 그리고 효과도 심지어 똑같은 편인데 저는 사용감의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져서 오일에서 밤으로 갈아탄 게 큽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액체 제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손에 흘러내린다거나 아니면 좀 더 사용할 때 미끄덩미끄덩한 그런 느낌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었는데 클렌징 밤을 사용할 때는 정말 그런 불편한 점이 단 한 개도 없었어서 오일보다는 사용감에 있어서는 저는 클렌징 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12번째, 클렌징 밤이랑 클렌징 밀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극 클렌징 밤을 매일매일 썼을 때 사실 크게 문제는 없으나 내 피부가 언제나 컨디션이 최상이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쉽게 좀 잘 뒤집어질 때가 종종 있는 편인데 그럴 때는 좀 메이크업을 덜 하거나 선크림만 바른 상태에서는 오히려 클렌징 밤보다는 조금 더 덜 자극적인 클렌징 밀크를 함께 사용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둘 중에 막 뭐만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구비를 해두고 본인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여드름 있는 피부가 쓰기 좋나요? 네, 여러분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러블이 굉장히 잘 나는 피부예요. 여드름이 정말 잘 나는 피부고 지금도 사실 여드름이 몇 개 있는데 여드름이 있는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드름성 피부가 좀 심하신 분들은 클렌징 밤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주의해서 선택하면 좋아요. 시중에 많은 클렌징 밤들이 있지만 상세 페이지를 잘 보시고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인가를 따져보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14번째, 피지 많이 없는 초등학생인데 써도 되나요? 네,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아직 좀 어린 아가이신 분들은 굳이 클렌징 밤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틱톡 이런 채널들에서 에이프릴 스킨 클렌징 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주황색 제형감을 보고 뭔가 한 번쯤 호기심에 사용해보고 싶은 초등학생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초등학생 분들은 굳이 클렌징 밤을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큰 다음에 클렌징 밤을 쓰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이렇게 클렌징 밤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정말 클렌징 밤이 제품력이 너무 좋고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입문자분들의 시각에서 이번 영상을 기획했던 거라서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루지 않은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클렌징 밤을 정말 잘 사용하고 정석대로만 사용한다면은 본인의 피부 컨디션을 정말 최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